안녕하세요. 주부가 알려주는 부동산의 모든 것의 주할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느낀 그 실패하는 공법 대 성공하는 공법에 관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자, 오늘에서야 두 번째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부족하고 서툰 솜씨지만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최근 5년 들어 중년의 고시라 불리우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난이도가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와 비슷한 난이도가 쏙쏙들이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워낙 시험 연수도 오래되고 인기가 뜨겁다 보니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해를 살짝 돕기 위해 제 얘기를 하자면요. 저는 2019년부터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아이들이 유치원 갈 나이가 되자 시간이 조금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활용 방안을 찾아봤는데 그러다 보니 주변의 엄마들이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따서 속속들이 창업을 하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 모습이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1월부터 학원을 정하고 시험 공부에 돌입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공부와 거의 담을 쌓고 살다가 법학이라는 거대한 학문을 만나니 이해가 전혀 되지는 않지만 그냥 무식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오프라인 학원을 다니면서 1월에서 5월까지는 그냥 책가방만 메고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들어도 외겨 갖고 이해를 했는 것 같으면서도 또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암기를 했는데 보면 또 까먹고 악순환의 연속이었죠. 그러나 학원에서는 동차, 그러니까 1차, 2차를 해야 된다. 2년은 못한다.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고 또 돌이켜 생각해보면 동차를 해야지만 이런저런 특강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푸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재수를 하거나 공부 감각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제낄 건 제끼고 취할 건 취하면서 잘 추려서 하시더라고요. 초시생인 저에게는 혹여나 특강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미련 남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할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망했을까요? 또 이렇게 생각해보니 수험 공부는 양을 이렇게 늘리는 게 아니라 점점 줄여야 되더라고요. 책강을 너무 듣다 보니까 자료가 계속 쌓이고 정작 마지막에는 뭘 봐야 될지 모르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치이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저것 봤다가는 개미지옥을 맛보실 거예요. 마지막까지 시험장에 끝까지 가져갈 만한 자료를 끝까지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제집이 아니라 기본서나 요약서 중에서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동차하실 분은 1월에서 4월까지 기본서로 봅니다. 이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은 똑같을 거예요. 학원 그 커리큘럼이 기본서거든요. 이때 비율은 1차에 온전히 쏟으시고 1차 중에서도 민법과 학개론 비율로 치자면 80대 20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기간이 민법에 쏟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이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으세요. 기본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법학은 뼈대를 잘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에 판가름이 나요. 양이 워낙 많고 또 이걸 다 외울 수 없으니 뼈대를 세우고 이해를 하고 수업을 듣고 책을 보고 문제를 푸시고
그리고 마지막 2개월에서 1개월 정도 남았을 때 그때 암기할 게 있으면 그때서야 외우셔야 됩니다. 또 주변에 영상만 줄기차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영상 보시는 거 자기 공부 아닙니다. 자기 위안 정도밖에 안 돼요. 책을 읽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기출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기출은 최소 5년에서 10년치 사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또 시간이 되신다면 그때서야 그 학원에서 주는 예상 문제 있죠. 예상 문제를 그때서야 푸십시오. 또 기출 중에서 한 번 풀고 다 풀었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최소한 3, 4번 정도는 푸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스모라는 기출문제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서 풀었습니다. 공스모이고요. 이 월 결제를 하든 1년 결제를 하든 10,000원에 채 안 돼요. 그래서 1년을 결제를 하고 저는 풀었는데 1년 회비가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하면요. 공부하는 사이사이에 그 틈 시간 있잖아요. 공부하다가 화장실을 갈 일이 있을 때 해당 단원 문제를 찾아서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는 꼭 풀어야 됩니다. 또 혼자 식사를 하시거나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그때 짬짬이 활용하십시오. 특히 마지막 1~2달 남았을 때는 1분 1초도 시간을 허투루 쓰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시생일 때 이 앱이 있는지 모르고 기본서만 봤다가 또 요약집 봤다가 특강자료 봤다가 이리저기 옮겨다니기 바빴습니다. 또 유명한 교수님들 자료도 있잖아요. 그것도 봤다가 했다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1차에는 민법과 학개론 있습니다. 1차의 핵심 과목은 민법이고 또 2차는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이 있는데요. 핵심 과목은 중개사법입니다. 이 과목들이 중요한 이유는 부족한 과목에 점수를 꽂아야 되는 효자 과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시고 또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 가장 중요한 과목은 뭐니 해도 민법입니다. 단연코 민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험을 동차로 쳤는데 2차는 붙고 1차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2차가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음 해에 1차, 2차 모두 다시 공부하셔서 치셔야 됩니다. 1년을 고생을 그렇게 했는데 또 재수를 한다. 그런 경우는 첫째 논제는 정말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재수하는 그때 연도부터는 삶이 정말 피폐해집니다. 네, 아주 최악의 경우죠. 만약 민법을 탄탄하게 잡고 동차를 해서 1차는 붙고 2차는 떨어진 케이스는 위에보다 좀 낫죠. 심적 부담은 조금 더 크겠지만 공부량은 확실히 줄어서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 공인중개사 이번 생에 기필코 따셔야 된다는 분이 있다면 첫째 민법, 두 번째 중개사법을 꼭 염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혹자는 공인중개사 시험 그거 60점만 넘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실제 시험장 가면 너무나 떨려서 실제 모의고사보다 점수가 15점, 많게 15점 그리고 적게는 5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80점이 나왔다. 그러면은 거기서 마이너스 15점 정도 빼셔야 됩니다. 그다음 그 편차가 계신 분들은 그 정도 최고까지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모의고사 점수가 평소에 80점들을 계속 유지하셨다는 분들은 편차 크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크게 한 5점 정도 차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찍신을 기다리는 거나 아니면 무모한 생각 하지 마시고요. 네, 절대적으로 실력으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1년 농사를 정말 잘 가꿨는데 그날 하루 때문에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법이나 그리고 동차실 분은 공인중개사법에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보다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 민법, 모의고사, 기필고 80점대 끝까지 유지하시고, 또 부동산 학개론이나 공법은 점수 편차가 크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민법을 확 붙잡고 가시고, 동차하실 분은 민법 다음에 중개사법을 끝까지 확 붙잡고 가시면 마지막에 활짝 웃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시험 기간 동안 너무 힘들게 공부를 해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실까 100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합격하실 거고, 그리고 올해는 자격증 받으며 활짝 웃는 날이 기필코 올 겁니다. 힘내십시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1차 민법 학개론 공부에 대한 영상을 보내드리고요.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을 공부하고 투자로 성공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주부가 알려주는 부동산의 모든 것 이야기는 쭉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